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3화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되게 있습니다. 기계적인 답변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영혼이 이렇게 그쵸. 날아가 버린 예. 표정으로. 제가 되게 사실은 질문은 쉽지만 답하기 어려운 행복이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가 행복과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행복 중에서도 좀 작은 행복과 관련 주제이죠. 소확행인데요.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로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라는 이제 주제로 논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두 분은 소확행을 추구하는 편인가요? 뭐 일부러 막 목표를 갖고 추구하지는 않지만 네. 주로 뭐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확행은 안 되니까 소확행이라도 네. 그렇죠. 그 평소에 그러면 그렇게 사소한 일로 행복함을 느낄 때가 좀 있나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오랜만에 뭐 술 한잔 하게 됐을 때 뭐 이럴 때도 그렇고 네. 가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뭐 이렇게 농담 따먹기 같은 걸 애들이랑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서로 막 배꼽 잡고 막 한참 배가 아플 때까지 웃고 이럴 때 이런 게 행복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내가 자유인님 둘째 아들 녀석은 개그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족들끼리 그죠? 네. 어떠세요? 작두님은 평소에 소확행을 추구하는 편입니까? 요즘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을 그거 하면서 되게 기분 좋네, 행복하네 라는 이 느낌을 내가 갖고 그걸 하냐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가긴 해요. 네. 그래서 또 반대로는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올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죽 살기 힘들면 또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큰 하는데 행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작은 거라도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긴 하겠는데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행동 또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행복해 라는 이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다. 그죠? 예.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좋은 거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지 라는 거가 조금 묻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럼 어떠세요? 주변에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도 소확행을 추구한다라는 걸 이제 삶의 모토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별로라고 보세요? 아니 자기 일상에 작은 거라도 참 감사하고 요걸 기쁨으로 아주 그때 느끼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유행이 되고 트렌드가 됐냐 이렇게 치면 그건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소확행 외에는 추구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된 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소확행이라는 게 사회적 뭐 이슈이자 일부 트렌드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소확행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말씀 전에 저는 정확하게 이 소확행에서 사람들이 그 의미가 어떤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도 살기가 어렵다 보니 그래 이런 거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라는 거가 소확행인 건지 아니면
인간성 자체가 또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아주 작은 거에 서서도 늘 이렇게 기쁨을 갖는 게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건지 이 의미가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분명하지가 그렇죠? 않아서 헷갈려요. 오늘 논의를 의미부터 정확히 이제 정의를 내리고 가기로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소확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알다시피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뜻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인데요. 하루키는 여기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각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이미지가 좀 들어오죠, 그죠? 스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하고 작은 즐거움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의를 얘기를 했으니까 두 분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소확행이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랑 뭔가 이렇게 웃는 시간을 보낼 때 가끔 이제 와이프랑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줄 때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결국 위로하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둘이서 3병까지 먹으면은 사이좋게 있는데 4병 넘어가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3병까지만 먹자. 그렇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그 이벤트로 저도 즐겁고 기쁘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쓸 만큼이냐라고 하면 그렇죠? 좀 모호하다. 그럴 수 있죠. 그래 1시간 2시간 잠깐 있는 동안 기분 좋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죠?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바다가 내려 보이는 고급 별장을 구입한다든지 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 하는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 이런 걸 쫓기보다는 작지만 일상에서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자라는 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나 목표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걸 좀 쉽게 이루어 보자라는 취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확행처럼 우리가 행복의 대상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런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상황이나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죠. 정확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인식의 전환만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회의적입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떤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 관점의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서 이렇게 기쁨을 찾고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쪽의 얘기가 지금 인식 전환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회의적인데 회의적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행복은 단지 우리가 마음만 바꿔 먹는다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쓴 에티카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행복이 눈앞에 있다면 그리고 큰 노력 없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등한시 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 아니라 드물다. 이게 이제 에티카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행복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큰 노력을 들여야만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별다른 노력 없이 나 이제부터 소확행 해야지라고 해서 행복이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스피노자는 쟁취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 그렇죠. 큰 노력을 예. 들여야 예.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음. 단지 나 이제부터 소확행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살짝 바꿔 먹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자라는 소확행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확행은 말 그대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는 특정한 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행위가 네. 모든 사람한테 확실한 건 없겠죠. 그죠? 네. 네. 세상에서 특정 행위나 사건이 모든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은 뭘 하는가, 즉 특정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에서 당사자가 뭘 느꼈는가, 즉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얻는 느낌이나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쫓겨서 허덕이는 사람이 앞에서 하루키가 예를 든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각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면 그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찢어 먹으면 별로인 것 같은데 늘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막 빵을 우걱우걱 넣다가 갑자기 오늘 일찍 일어났어. 오랜만에 빵을 여유롭게 손으로 쫙쫙 찌그지면서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매일 아침에 빵 찢어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 주말이 되면 여유롭게 안 일어나요. 그냥 침대에 더 자지. 더 자겠지. 그죠? 네. 모처럼 어떻게 무리를 해서 어디 여행을 딱 갔는데 느긋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브런치 시간을 뜯어먹는 이때는 즐겁겠지.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여행을 간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소한 행복이 아니에요. 대가를 많이 지불한 행복이에요. 사실 하루키가 말한 소확행 사례들은 그 행위를 하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키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고 일상의 여유가 넘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새 책을 딱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수십여 개 나라에서 서로 수입하겠다고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만 쳐도 하루키 소설 하나 이렇게 출간하잖아요. 그러면 막 출판사들이 선인세를 10억 이상씩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이죠. 해서 하루키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업도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죠.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그렇게 여유가 넘치다 보니까 일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행위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로 고민이 많죠. 그죠? 또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거든요. 해서 매일매일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키가 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하루키가 느끼는 행복감을 맛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요 얘기에 구독자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철학자님께서 주신 얘기가 하루키 같은 사람이니까 그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거지. 그 행위가 모든 다른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이거 일단 아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으니 그게 가능한 거지. 찌들고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사람이 그게 되는 거냐? 이런 차이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복을 음미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한테는 동일한 경험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의 인식의 전환, 종교적 관점에서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런 인식의 전환만으로 이게 소확행이 쉽지는 않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인 거죠.
또 제가 소확행이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 그러면 행복을 특정한 순간으로 환원시킨다는 데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행복이라는 감정이 좀 일정 시간 좀 지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특정 순간에 잠깐 행복감을 맛본다고 해서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행복과 긴 고통의 시간을 두고 행복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죠.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주변에서 소확행을 강조하고 그걸 따라하는 경향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설 헤르만 헤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행복을 추구하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행복해지지 못한다. 이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살면서 행복이란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삶을 즐길 뿐이죠. 반면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한 너 돈 못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랑 얘기일 수도 있네. 반면에 평소에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확행을 강조하고 그걸 따라하는 행위가 많아진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대다수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되게 슬프네요. 뭐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소확행 한번 해보겠다는데 빵 찢어 먹는데 그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일반 사람들은. 그죠? 들으면 좀 그죠? 그럴 수 있죠. 나 겨우 소확행 하려는데 자꾸 너 그 소확행 맞냐? 너 사실 행복하지 않아서 그걸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뭐 이게 좀 기분 나쁠진 모르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해야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인님이 보통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프랑스 철학자 에밀 사르티에가 행복론이란 책을 썼죠. 우리 이제 시중에서는 알랭의 행복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랭이 에밀 사르티의 필명이에요. 그래서 그 에밀 사르티의 행복론 찾으면 안 나옵니다. 그 알랭의 행복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해지고 불만스러워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왕자처럼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나에게 분명한 것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르티에 따르면 불행해지는 건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불행이란 녀석이 찾아와서 나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르티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조언을 해요.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배우라. 이 말은 소확행의 취지와도 통하는 말이긴 합니다. 가령 직장 일 때문에 매우 바쁜 아빠가 아침에 출근을 딱 하려는데 자녀가 아빠한테 달려와서 안아달라며 막 조르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아빠는 지금은 아빠가 바쁘니까 퇴근 후에 와서 안아줄게 라면서 그냥 가버리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출근 시간 바쁘고 막 시간은 없지만 자녀를 꼭 안아주면서 아이를 달랜 후에 출근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 같은 경우는 지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두 번째 아빠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반성이 좀 많이 되는 게 이런 애매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되게 많죠. 많이 있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자를 선택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한 5분 하면 되죠. 그 막 마음이 바쁘면 이걸 뒤로 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결정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오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둘 중에는 후자 아빠가 행복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그러면 그 후자 아빠는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록 지각은 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와 그죠? 잠시 안아주고 뭐 이러는 것들이 막 기억에 남겠죠. 반면에 첫 번째 아빠는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지나쳐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그 나이 드신 분은 경험하겠지만 자녀가 아빠한테 안아달라라고 말하는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사춘기만 돼 보세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해서 첫 번째 아빠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빠는 왜 자녀가 안아달라고 그렇게 원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릴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늦잠 자서 그래. 늦잠. 일찍 일어나면 될 거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요인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여유가 없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결국 소확행이란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행복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추가적인 행복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에도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소확행은 인식론의 범주에 속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 나 이제부터 소확행 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행복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행복한 상태로 있는 사람, 행복한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이 추가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의 범주가 아니라 존재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되긴 하는데 네. 지금 소확행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유행한다고 해서 나도 소확행 해야지, 이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소에 행복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면 가능하죠. 근데 평소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소확행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행복해질 수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아마 다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로는 술자리에서 야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게 얼마냐, 뭐 그래도 지금까지 버틴 게 얼마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게 어디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확행을 추구하려는 행위인데 돌아서고 나면 씁쓸한 느낌이 그죠? 있거든요. 말하자면 정신승리죠. 맞아요. 일종의 그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소확행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평소에 삶에서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저는 소확행을 경험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셔야 되는데 소확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삶에서 여유를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삶에서 소확행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얼마나 여유를 갖고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점검해 보시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예. 아직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차작진님의 말씀이 이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단순 인식론의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단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미 돼 있는 사람이 느낄 이미 수 행복한 있는 거다, 사람, 행복한 거다. 이 말에 참 공감이 가면서 이것마저 일상에서 못 느끼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나라는 이런 또 안타까움도 사실은 또 많이 들어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미리 자기 삶에 좀 여유를 찾는 거, 여유 공간을 만들고 삶 자체가 좀 행복하게 바뀌면 그 다음에 사소한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확행하고 나중에 대학행 간다가 아니라 그냥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 점점 그런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행복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을
유행이나 트렌드처럼 좀 따라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저도 하고요. 거기에 공감합니다. 예. 뭐 옷을 유행 따라 입는 거야 괜찮은데 남들 웰빙 한다고 나도 웰빙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언젠가 또 유행처럼 지나가서 네. 나중에 또 대확행이 유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뭔가 행복해지기 바라는 사람이라면 행복의 본질이 뭔지 좀 제대로 알고 네. 좀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 전에 구글에 근무하는 사람 모가대신가라는 사람이 행복방정식인가요?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공학자인데 그 사람이 했었던 얘기 글 중에 지금도 머릿속에 제가 많이 와 있는 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게 많으면 막 불행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면 탈출을 한대요.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게 생각을 멈추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재미있는 걸 찾는 거야. 막 게임을 찾고 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어디 가서 막 즐겁게 놀고 그렇죠. 그래서 잠깐 동안 그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싹 생각하지 않고 그 재미에 흠뻑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불행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을 아까 우리 자유님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방금처럼 일시적인 쾌락, 향락 이런 거를 탐하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행하는 게 끝나는 순간 다시 불행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행복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왜 연결이 됐냐면 그거와 소확행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너무 유행처럼 이렇게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최종 목표이자 가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편법 말고 정도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님 한번 자유님부터. 예. 소개를 들으면 아마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행복은 크기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다. 빈도. 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확행이 아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잦은 횟수를 통해서 삶의 전반적으로 좀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건데 한줄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소확행 추구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론 행복해질 수 없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건 제 한 줄 평이 아니고 철학자님이 말씀 주셨던 거가 저한테 꽂혔는데 사르티의 얘기라고 하는 거.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소확행하고도 비슷한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행복한 거네 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많죠. 들어요. 그래서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키우자. 저 스스로가 공감이 많이 되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확행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여유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여유가 없고 바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결국 소확행이란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추가적인 행복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소확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서 여유를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